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한국 남부발전과의 이 4,800억 규모의 대형 수주라는 확실한 실적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형성 과정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지금 시장 이면에서 벌어지는 수급 공방의 실체를 모르면 내일 개장 때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딱 10분만 저와 함께 이 데이터들을 읽어보시죠. 우선 오늘 종가 상황부터 보면 오늘 11만 2,600원으로 전일 대비 약 0.9%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 시가가 11만 3천원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서 장중 11만 5,800원까지 치솟으며 이 3.6%가 넘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는 건 고점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물량을 눌러담으며 차익 실현을 했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오늘 호재 내용만 보면 사실 주가가 날아갔어야 정상인 날입니다. 이 남부발전과의 4,800억 규모의 유지보수 계약은 단순 기기 납품보다 이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알짜 사업이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13만 5천원까지 일제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글로벌 슈퍼사이클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11만 5천원 선에서 저항을 맞고 무겁게 가라앉았을까요? 이 호재를 받아내는 수급의 질이 대중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장 마감 직전까지 창구 간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 메릴 린치가 이 오전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감 직전까지 꾸준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누적 28만 주를 넘는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편에서는 기관이 오늘 하루에만 17만 주가 넘게 순매도를 쏟아냈고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계속 밀어냈죠.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할 사실은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매가 540만 주가 넘는 순매도 우위라는 겁니다. 오늘 메릴 린치가 일부 방어해줬다고는 하지만 한 달 내내 던지던 외국인들의 기조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확신하기엔 데이터가 여전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기관은 이런 확실한 수주 실적에 물량을 던지고 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우선 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5.2%를 터치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확산되면서 수조원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금리 0.1% 상승이 곧 수천억 원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죠. 4,800억을 벌어와도 자금 조달을 비용에서 다 깎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미군이 이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를 부추기고 이는 곧 환율이 1,500원이라는 고점 유지로 연결됩니다. 환율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롱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창구별로 단기 물량만 주고받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 세력은 오늘 11만 5천원이라는 고점에서 매물을 거세게 쏟아낸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4,800억 수주와 목표가 향상이라는 단기 호재를 출구 삼아 이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해소되지 않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피해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이 기관은 불확실성을 버티기보다 수익 실현을 택했고 메릴 린치를 통한 외인 매수세는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즉 호재가 악재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 채 힘겨루기만 하다가 장이 마감됐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두산 어빌리티는 11이평선에 턱걸이하듯 걸쳐 있습니다. 이 5일이평선과는 이격이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위로는 이 21이평선이 강력한 저항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간신히 지켜내긴 했지만 윗꼬리가 이토록 길다는 거는 내일 당장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11만원 선까지 밀리며 지루한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외 악재 속에서 어떤 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어야 하는지 그 핵심 기준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기준이 바로 이 11이평선입니다. 내일 시장이 열리고 이 기준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심리적 마디 가격은 바로 11만원 선입니다. 차트상 이 자리를 내일 초반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켜내 주느냐 혹은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밀리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수급 공방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내일 당장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들어오면 이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주주님들마다 들어오신 평단가도 다 다르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는 정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의 이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필요한 이슈만 체크해서 가시죠. 하지만 나만의 기준점을 세워보고 싶거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방송을 켜둘 수도 없고 유튜브 영상만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에 혼자 대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두산,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한 후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설명은 모두 빼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평단가에 맞춰서 기준점과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왔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갔었는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곤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 기업마다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 다 다르고 이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두산, 그리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